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자, 인사에는 반드시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으로 임명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가 유임된 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경우에도 아마 기자의 끈질긴 취재가 뒤따른다면 실제 배경이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유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추정하는 것 말고 실제 배경. 자, 그러면 이제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기획조정실장 이거 뭐 아시다시피 인사, 그 다음에 예산, 실세입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늘 그랬습니다. 과거에 뭐 보면 김영삼 정부 때 뭐 김기섭,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 이강래, 이명박 정부 때 모경만, 뭐 이렇게 있고요. 박근혜 정부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뭐 문재인 정부 때 뭐 신현수, 나중에 민정수석 잠깐 했었죠. 뭐 여전히 그 정권의 실세였다고, 검사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역시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후배 조상준 뭐 임명됐다가 본인이 뭐 그 스스로 사표를 낸다는 둥 어쩌고 해서 교체됐던, 아니면 뭐 개인적인 무슨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설도 있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김희수 변호사라는 사람을 기조실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럼 누구냐? 봤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2020년이죠. 개방형직이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들어온 사람, 감사관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감사관을 그만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북 송금 사건 피고인의 변호인인 사람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배경이 뭘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사건 피고인이죠. 아직 뭐 재판이 이제 공판 준비 기일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피고인이거든요. 근데 대북 송금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하고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요. 아마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부지사, 그것도 평화부지사라는 거는 대북 담당 부지사거든요. 그 사람이 이재명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그 문제를 북한에 그 접목시키는, 그러니까 북한에 지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이런 거를 맡았던 사람인데, 그걸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보고하지 않았다.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그거 누구보다 잘 알죠. 경기도지사에 취임하자마자 회의를 열어서 각 실국에 전결사항 빼놓고 다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는데, 평화부지사의 경우에는 전결사항인 경우라도 중요한 거는 나한테 다 보고해라. 그리고 평화부지사 일은 월말에 진척 상황을 또 보고해라. 2중, 3중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물론 그 안에 스마트팜 사업비를 쌍방울 그룹이 대납하기로 했으면 이런 거 보고서에 안 남겼을 겁니다. 다 구두보고했겠죠. 그러니까 이화영 입막음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끝났거든요. 대법원까지. 그 7년 8개월 지금 징역형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대북 송금 사건, 이화영의 대북 송금 재판이 끝나게 됐을 때 국정원 문건이 그 판결문에 보면 제 기억에는 한 5개인가 나옵니다. 국정원 문건이 대단히 많습니다. 실제 이재명 대표도 작년 6월에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정원 보고서에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이다.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국정원 기밀 보고서가 맞겠냐,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느냐.
조폭 출신으로 부도덕한 사업가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보고서가 진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실제 판사들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2심, 3심 판결문을 보면요, 국정원 문건이 한 5개쯤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그 중에서 특히 2020년 1월 국정원 블랙 요원이 만들었다는 그 국정원 내부 문건, 이걸 놓고서 가장 공방이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쌍방울의 주가 조작용 대북 송금이라는 부분이 나온다고 하는 것 같고, 검찰은 그 부분은 그 안부수 아태엽 회장이 일방적으로 국정원에다가 얘기해 준 것, 그걸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지 국정원이 스스로 판단하거나 또는 정보 수집을 해서 보고서로 남긴 게 아니다.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왜 받아들여졌을까요? 국정원에 있는 다른 문건들,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 부분이 동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그냥 왜냐면 안부수 아태엽 회장이 대북 송금이 그 당시에 불법이거든요. 지금도 불법이죠, 물론. 왜 불법이냐면 북한은 미사일 도발 등으로 유엔 제재를 받고 있었거든요. 핵 개발 등으로. 그러니까 북한에 현금을 전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국제법상. 그런데 그걸 지금 깨고 은밀히 전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각종 편법, 불법 이런 것들이 동원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게 이제 아무리 문재인 정부지만 그 부분이 좀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에다가 미리 보험을 드는 성격으로 가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런 부분이 판결에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그 보고서는 국정원 보고서가 아니고 안부수의 진술서에 불과하다. 그로 믿을 수가 없다. 근데 객관적인 사실은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이재명 방북비 대납이 맞다. 이런 문건이 더 맞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판사들은 이제 그 주가 조작용 송금 이 부분을 인정을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문건의 일부에 보면 또 대북 사업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쌍방울 계열사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주가 조작 가능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다고 지금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 내용이 2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화영 재판 과정에서 요 민감하다는 부분은 삭제된 대로 검찰에 제출했고 그게 재판부에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피고인 쪽에서는 요 삭제된 부분이 진실을 말하고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1심과 2심에서는 여하튼 이재명 피고인의 주장을 다른 여러 가지의 증거 등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국정원 기조실장은 이런 비밀 문서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재명 피고인의 대북 송금 변호사를 임명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가서 그 문건들을 다 파악하고 때로는 어떤 식으로든 이재명 변호에 활용할 수 있다. 그 인사의 배경이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죠. 가서 미션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북 송금 재판 뒤집어라 이거죠. 뭐 아직 판결이 나온 거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화영 재판을 뒤집는 거죠. 자, 이게 1차적인 목표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그거는 이제 끊임없이 진행해야 하는 그 김희수 신임 기조실장의 미션일 거고, 자, 최소한도 지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요 이 사건에 조작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특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아마도 특검을 통해서 사건 자체를 뒤집고 거기서 마치 무슨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이냐 해서 재심을 신청해서 그래서 이제 본인의 7년 8개월, 물론 7년 8개월의 대부분은 본인의 뇌물 사건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덜어내고자, 그리고 나서 사면을 받겠다.
내지는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해서 난 조작 사건의 피해자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 아닌가.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면을 지금 해주면 공범을 사면해줬다. 그래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거거든요. 이런 비판을 받고 싶지 않겠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사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로의 가능성, 저는 뭐 쉽지 않다고 보지만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화영을 달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북송금 변호인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해서 자, 조금만 기다려라. 이 사람이 이 대북송금 사건의 진상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아마 해줄 거야. 최소한도 이화영 달래기 용도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자, 이 두 가지 목적을 이재명 대통령이 달성할 수 있을까? 그건 이제 김희수 변호사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가서 이 사건을 어떻게 어느 쪽으로 유도를 하느냐. 여기에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작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끊임없이 감시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뭐 검찰도 이제 이렇게 된 마당에 뭐 대북송금에 관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뭐 공소 유지를 하려는 생각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언론 매체의 활동이 이런 약간은 그 음모의 가능성 이걸 막을 수 있는데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좀 여튼 저희가 주시하면서 끊임없이 자 대북송금 변호인 출신의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뒤집기 정말 실행에 옮겨질 것인가 아닌가 이걸 우리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